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 정말 흥미롭거든요. 바로 AI가 어떻게 세상을 말 그대로 완전히 재설계하고 있는지 그 거대한 파급 효과를 추적해보는 여정입니다. 오늘 살펴볼 여러 분석과 데이터들을 통해 우리는 개인의 조용한 사무실 책상 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부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글로벌 지정학적 패권 경쟁까지 AI의 발자취를 쭉 따라가 볼 겁니다. 자, 기대되시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AI는 당신의 책상을 노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노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AI를 그저 이메일을 좀 다듬어 주거나 정보를 요약해주는 똑똑하고 유용한 챗봇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우리의 이런 안일한 생각을 완전히 뒤지고 놓을 겁니다. AI는 이제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발딛고 있는 산업의 기본 구조 자체를 통째로 바꾸는 거대한 인프라가 되고 있거든요. 20%. 이거 진짜 좀 충격적인 통계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인회계사 합격자 중에서 실무 수습처를 찾지 못한 비율이 급증하면서 수습처 부족 현상이 무려 20% 이상 심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같은 기간 동안 주니어 변호사의 채용 규모는 18.7%나 뚝 떨어졌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시험에 합격했는데 막상 갈 곳이 사라져버리는 기막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과거에는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갓 입사한 신입들이 엄청난 양의 판례를 검색하고 계약서 오탈자를 검토하고 세무 데이터를 일일이 입력하는 반복적인 업무를 도맡아 했잖아요. 이게 화이트 칼라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일종의 필수 입문 과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생성형 AI가 이 초급 업무들을 그야말로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AI를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핵심이 되면서 전문가로 진입하는 전통적인 관문 자체가 좁아지고 있는 거죠. 도대체 기술이 어떻게 변했길래 단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패러다임 전환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기존의 소프트웨어, 즉 사스 시대에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직접 조작해야만 했죠. 엑셀을 켜고 ERP 시스템에 접속해서 일일이 타이핑을 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리고 있는 AI 에이전트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사람은 그저 목표를 설정하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AI가 알아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한 툴을 고르고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어해서 스스로 업무를 맞춰버립니다. 보조바퀴를 떼고 자율적인 실행자로 진화해버린 겁니다. 판례 검색부터 세금 이상 탐지, 계약서 검토, 게다가 기본 코딩과 버그 수정까지. 여러분, 이거 절대 먼 미래의 공산과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장의 기업들에서 AI 에이전트가 실제로 척척 처리하고 있는 업무들이에요. AI가 알아서 회사 내부 시스템에 들어가고 데이터를 다중 시스템에 알아서 입력합니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런 AI의 자율적인 작동 방식이 말 그대로 주니어 화이트 칼러의 일자리를 비워내고 있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무실 안에서 벌어지는 소프트웨어 이야기를 주로 했는데요. 이제 시야를 확 넓혀서 물리적인 현실 세계, 즉 하드웨어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피지컬 AI, 물리적 AI라는 엄청난 개념이 등장합니다. 자율적인 AI가 사무실 컴퓨터 속 업무를 바꾸는 건 넘어서서 아예 현실의 물리적 세계를 직접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클라우드 안에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나 드론의 형태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움직이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똑똑한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가 끊김없이 돌아가려면 과연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물리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첨단 시스템을 움직이는 건 아주 무겁고 현실적인 물리적 부품들이거든요. 인간의 뇌 역할을 하는 GPU,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써주는 HBM, 전류를 안정적으로 꽉 잡아주는 MLCC, 그리고 그 엄청난 열을 식혀줄 냉각 시스템까지. 결국 이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기차를 움직이는 진짜 심장박동은 바로 하드웨어와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자료들을 보면서 정말 예상치 못했던 하지만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도시 교토 아시죠? 보통 아름다운 관광지로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교토가 지금 글로벌 AI 하드웨어의 핵심 공급망으로 엄청나게 뜨고 있습니다. 수십 년에서 100년 이상 된 전통의 정밀 제조 기업들이 AI 서버에 필수적인 첨단 부품들을 전 세계에 싹 다 공급하고 있거든요. 가장 최첨단인 소프트웨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장인 정신이 깃든 전통 제조업의 가치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쉴 새 없이 부품이 쏟아져 나오는 공장 바닥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요.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하드웨어 인프라와 스스로 판단하는 AI 에이전트가 만약 무기화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시야를 전쟁터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오늘 분석한 자료 중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할 외신 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미 국방부가 자율무기 개발 등에 자그마치 5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부으며 7개 주요 AI 기업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아주 명확한 입장 차이가 나타납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군사적 목적을 포함해서 자사기술의 모든 합법적 용도에 동의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AI가 자율살상 무기에 쓰이는 것을 우려해 이를 거부한 엔스로픽 같은 기업도 있었죠. 결국 엔스로픽은 미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되기도 했고요. AI를 군사적으로 도입하는 문제를 두고 기술 거인들 사이에서도 이념적 분열이 뚜렷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자료가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국방 AI에서 단연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멀티 에이전트 AI와 드론 군집 시스템입니다. 조종사 한 명이 조이스틱 쥐고 드론 한 대 조종하던 시대 이미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수십 수백 대의 드론이 서로 촘촘한 통신망으로 연결되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중앙에 있는 AI가 큰 그림을 그리며 전략을 짜면 개별 드론에 탑재된 소형 엣지 AI가 현장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촥 움직이는 거죠. 인간이 개입할 틈이 거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전장에서 얼마나 빠르고 냉철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단계별로 쪼개서 볼까요? 첫째, 정찰 드론이 스스로 날아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둘째, 혹시 통신이 끊겨도 드론 내부의 AI가 클라우드 연결 없이 즉각 위험도를 분석하죠. 셋째, AI가 자율적으로 최적의 타겟을 딱 집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격 후의 결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전력을 수정하고 다른 드론들과 바로 공유합니다. 이건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애초에 따라갈 수도 없는 무서울 정도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인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개인의 사무실 책상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공장, 그리고 군사 무기 시스템까지 AI가 일으키는 파급 효과를 따라와 봤습니다. 이제 시야를 최대로 넓혀서 가장 거시적인 관점인 글로벌 패권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바야흐로 AI 제국주의 시대가 온 거죠. 지금 세계 강대국들은 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권력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을 앞세워서 글로벌 AI 생태계의 표준을 꽉 잡고 가려 하고요. 이에 맞서 중국은 철저하게 독자적인 AI 모델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 강력한 규제와 데이터 주권을 내세우며 견제고를 날리고 있죠. 이제 AI는 우리가 돈 내고 쓰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한 국가의 산업, 문화, 안보 시스템 전체를 돌리는 그야말로 새로운 글로벌 운영체제로 격상된 겁니다. 역사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19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넓은 영토와 식민지에서 나왔잖아요. 20세기는 석유와 제조업이 권력이었고요. 20세기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IT와 반도체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럼 21세기는 어떨까요? 바로 국가 고유의 주권 AI와 그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의 AI 플랫폼에 철저히 종속된다는 건 결국 우리 국가의 두뇌와 핵심 경제 구조를 남의 손에 고스란히 맡기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렇다면 국가가 이 막강한 주권 AI를 온전히 가지려면 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자국의 고유한 언어와 문화적 뉘앙스를 학습한 데이터도 필수적이고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대한 국내 데이터 센터, 그리고 남의 것에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모델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마지막 항목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죠. AI를 물리적으로 돌아가게 해주는 GPU나 HBM 같은 첨단 하드웨어를 안정적으로 쥐고 있느냐 이겁니다. AI 제국주의라는 추상적이고 거창한 단어도 결국 파고 들어가 보면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물리적 인프라 확보 싸움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수많은 자료들이 결국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단 하나의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자원을 가진 국가가 미래 세계 질서를 지배한다.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고도화된 모델, 그리고 그것을 쉼없이 떠받치는 막대한 물리적 하드웨어 인프라, 이 두 가지를 확실히 통제하는 국가만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경제적, 군사적 질서를 주도하게 될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개인의 책상 위에서 시작된 조용한 변화가 어떻게 국방의 무기 체계를 거쳐서 글로벌 국가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해일로 변해가는지 그 흐름을 자료들을 통해 쭉 따라가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요동치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여러분이 속한 조직, 그리고 우리 국가는 새로운 시대의 시스템을 직접 구축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남이 이미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다가올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묵직한 대답을 요구할지 다 함께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